예, 레드일렉의 이종준 심사역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오셨습니까? 예, 올해 초에 핫했던 이제 네온가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온가스가 왜 핫했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제 전쟁을 하면서 네. 네온가스의 전체 전 세계 공급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네온가스는 반도체 산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온가스의 주요 생산지 중에 한 곳입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무슨 관계입니까? 많이 씁니까? 왜 네온가스를 어디에 쓰는 거죠? 예, 그 노광 공정이라고 하죠. 네. KRF, ARF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EUV까지 있는데 노광 공정의 이제 소스가 이제 레이저지 않습니까? 요런 레이저를 엑시머 레이저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네온이 들어갑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EUV 같은 경우는 근데 엑시머 레이저는 아닙니다. 그럼 주석을 쓰는. 예. EUV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랑 수소 이렇게 좀 저는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뭐 주석이 일부 들어가는지는 잘 틴에 모르겠지만 예. 예. 이제 크립톤 이 불소, 네. 크립톤 불화 혹은 아르곤 불화라고 하는 KRF, ARF라고 하는 여기에서 보면 이제 크립톤하고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비활성 기체고 불소는 굉장히 반응성이 좋고 네. 빛을 낼 때 원자 혹은 분자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KRF, ARF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얻었다가 네. 이게 내려오면서 여기 상태에서 내려온다고 하는데 내려오면서 이제 빛이 나옵니다. 요것도 이제 특정 파장의 빛이 나오는데 좀 마무리 좀 편하게 좀 해주시죠. 어려운데. 예. 이게 레이저라고 하니까 좀 네. 뭐 더 뭐 그렇긴 한데 레이저 같은 경우 이제 증폭이 더 들어가니까요. 근데 네. 우리가 사실 OLED 발광 같은 경우도 원래는 비슷합니다. 전기를 이제 특정 물질에 가하고 그러면 에너지를 받게 되고 에너지를 올라갔다가 이제 에너지가 좀 내려갔을 때 네. 방출 이게 광자 네. 광자라는 건 빛이죠. 네. 빛 에너지가 광자. 예. 네. 포톤 방출되는데 요게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사실이 뭐 예전부터 밝혀졌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파장의 빛을 계속 똑같은 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온 얘기는 그럼 언제 나오게 됐습니까? 네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KRF가 됐든지 혹은 ARF가 됐든지 간에 에너지를 얻었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특정한 파장의 빛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거를 계속 중첩을 시키면 이제 이게 레이저인 거고 네. 그렇게 이제 만들려면 두 가지 물질만 넣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KRF는 크립톤하고 이제 불소가 되겠고 ARF는 아르곤하고 이제 불소가 되겠죠. 그것만 넣는 게 아니고 이제 네온가스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레이저 발생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거기에다 이제 가스를 채워 넣는데 네. 거기에 이제 가스가 네온가스가 이제 95% 이상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네요. 예. 나머지가 이제 KRF 혹은 ARF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번 가스를 쓰게 되면은 계속 필요한 거죠. 계속. 대부분의 혹은 뭐 제품 혹은 물질이랑 이제 원리가 비슷한데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이제 배터리를 좀 예로 들면은 배터리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게 쓰다 보면 우리가 보통 디그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떨어지는 점점. 네. 요 엑시머 레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공정이라는 게 거의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산업군 가운데 최고 수준을 요구하는데 그렇죠. 요 레이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떨어져도 안 되기 때문에 요 레이저 이 가스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주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네온가스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노광 공정할 때 쓰는 레이저. 레이저에 레이저를 이제 발생할 때 네온이 쓰인다는 거고 노광이 되게 중요한 공정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계속 해외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왔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는 없습니까? 한국에 이번에 그래서 국산화를 했고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네, 어딥니까? 거기에 TEMC라는 TMC. 예, 네. 기업입니다. 네. 올해 초에 포스코랑 이제 협력을 해서 네온가스를 국산화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바로 어제죠. 어제 SK 하이닉스에서 보도자를 통해서 올해 4월에 이제 TMC에 네온가스를 노광 공정에 도입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전체 네온 사용량의 40%를 TMC의 가스로 이제 대체를 했으며 2024년에는 전량 국산화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TMC라는 회사는 대박이네요.
예,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데. 외부적인 요인, 우크라이나와 어. 이제 러시아가 이제 네. 전쟁을 하면서 내연가스가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훨씬 국산화에 대한 이제 니즈가 네. 요구가 커졌고 그렇게 이제 기술 개발을 그동안 열심히 해왔고 그리고 때마침 기술 개발이 완료돼서 지금 수요 기업에서도 쓰는데 문제 없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니까요. 사실 그 DEMC라는 기업은 SK 하이닉스하고 굉장히 끈끈한 이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018년에 SK 하이닉스 기술 혁신 기업 여기 2기입니다. 2기에 선정을 했고 SK 하이닉스 기술 혁신 기업이라는 게 이제 말만 들어도 요 협력사 동반 성장 프로그램.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많이 뭐 도와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끈끈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네. 요 기술 혁신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는 6기였고 어쨌든 6기? 예. 과거 6년 동안 이제 계속 매년 뽑아왔다라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몇 개 기업씩. 예. 1기에 우리가 잘 아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네. 혹은 뭐 APTC 뭐 이런 다 상장하고 나서 이제 이후에 상장한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요 TMC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년 전에 이제 선정이 됐고 그때 개발을 열심히 했고 그 성과가 지금 나왔고 그리고 올해 7월에 상장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장하는 거군요. 뭐 상장하겠는데요. 이렇게 하이닉스에서 전량 국산화 계획을 밝혔. 정도면 이게 또 기술혁신 기업이기 때문에 전량 국산화라고 어차피 여기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내연 가스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를 국산화하려고 혹은 뭐 다른 판매 루트를 이제 가지려고 하는 기업들은 꽤 나타났지만 이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 중에서는 가장 앞선 기업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 그 기술혁신 기업이라는 프로그램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좀 주로 이제 비상장사 위주로 가능성이 있는 이런 어떤 공급 부품이나 장비나 소재에 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뭔가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우리가 딱 선정해서 뭔가 R&D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해서 같이 연구 개발도 많이 하고 커뮤니케이션도 계속하고 또 필요하면은 금융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일단 여기 들어가는 것 자체로 그쪽 업계에서는 회사 가치가 뭐 몇 배는 뛴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유비 머티리얼스 같은 회사들 딱 이거 되자마자 뭐 여러 군데서 이제 돈 구하러 다니는 모습도 보였고 했기 때문에 TMC는 되게 대박이네요. 오늘 날짜 10월 6일이고 어제 네. 10월 5일날 보도자료를 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그 TMC에 관심 보인 곳이 뭐 여러 군데 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올해 초에 삼성 벤처 투자에서 TMC에 지분 투자를 좀 했습니다. 그래요? 예. 뭐 프리 IPO 성격의 투자겠죠. 밸류 얼마? 그것까지는 제가 네. 확인은 못했는데 지분율은 그렇게 적지 않다. 한 10%대로 투자한 것으로. 예.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SK 그룹에서 이제 출자한 펀드가 TMC에 지분 투자도 돼 있고 포스코도 마찬가지로 같은 형태로 했고. 그러니까 TMC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는 이제 꽃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뭐 이제 SK 하이닉스 발표로 레드카펫이 깔린 게 아닌가. 싶고, 레드카펫. 예. 이게 포스코 같은 경우 왜 그럼 포스코랑 좀 관련이 있냐라고 하면 이 네온가스가 원래 이제 대기 상에는 뭐 굉장히 뭐 적은 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포집을 하려면 대규모 이제 설비가 필요하고 이제 걸러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철소에서 이제 네온가스를 분리해낸다고 하고. TMC는 아무튼 대박이네요. SK하이닉스의 기술혁신 기업 2기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같은 기수에 뽑힌 기업들 좀 있죠. 예. 그 이게 이제 세 곳이 뽑혔는데 TMC 그리고 미코는 뭐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 예. 당시에도 뭐 상장사였고요. 네. 유비 머티리얼즈 이제 이렇게 세 곳이 있었는데 네. 미코 같은 경우가 이제 당시에도 상장사였고 네. 선정될 당시에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이제 사업은 세라믹으로 만든 이제 반도체 부품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2020년에 미코에서 이제
요 사업을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미코 세라믹스라고. 근데 그 회사는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투자를 많이 받았고 그 중에 한 곳은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하기도 했고요. 지금 같으면 물적 투자 못할 텐데, 물적 분할 못 할 텐데 말이죠. 아, 그게 이제 못 할 텐데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주들의 반대가 꽤 있었고, 뭐 어디 뭐 DBI텍도 그렇고 풍산인가요? 예. 거기도 그렇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그때 물적 분할 저 잘 했군요. 뭐 예, 그렇습니다. 유비 머티리얼스는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SK 하이닉스의 기술 혁신 기업 2기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TMC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꽃길에 레드 카펫까지 깔렸는데 미코 세라믹스는 원래 이제 그냥 잘 포장된 도로 계속 가고 있었죠. 근데 유비 머티리얼즈는 거의 뭐 자갈밭을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유하자면. 레드 카펫과 잘 포장된 도로, 그리고 여기는 자갈밭. 작년에 여기 어디 팔렸다면서요? 작년 말에 이제 ENF 테크놀로지 여기 중견 기업이죠. 그렇죠. 예, 재료 잘하는 기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유비 머티리얼즈 지분 60%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얼마 넣었습니까? 예, 이제 인수 금액은 150억 원. 그러니까 인수 60%에 150억 원. 예. 한 300억 가까이, 300억 넘게 전체 밸류로 따지면 300억이 조금 안 되겠죠. 안 되는 겁니다. 아, 예, 그렇죠. 예. 60%에 150억이니까 300억이 조금 안 되는 밸류로 이렇게 한 건데 왜 한 거죠? 이유는 여기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유비 머티리얼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유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CMP, 네. CMP 공정, 이것도 반도체 공정에 있는 공정이죠. 화학 기계 연마. 이것도 아는 분들은 뭐 CMP 누차 들었으실 텐데 네. 어쨌든 이제 CMP 패드라고 하는 고속으로 돌아가는 이제 원판으로 웨이퍼를 평탄화를 시키는데 네. 그때 이제 요것만 쓰면 좀 그러니까 불나죠. 네. 아, 예, 그렇겠네요. 예. 네. 좀 더 잘 관리라고 거기다 이제 연마제, 슬러리라고 하죠. 그걸 쓱 넣는데 그걸 만드는 곳입니다. 그게 기술의 강점입니다. 그것도 일본 기업들이 많이 하고 캐봇 뭐 이런 데서 예, 미국 기업이죠. 네, 예. 미국에서 잘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CMP 슬러리도 국내에서는 국산화 시도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성과가 나온 곳들도 있습니다. 뭐 솔브레인도 그렇고 동진 세미캠도 그렇고. 네. 기술은 이 회사는 기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여기는 현재도 주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ENF 테크놀로지가 네. 유상증자로 인수를 하기 전에는 최대 주주였고 네. 뭐 현재도 그 지분이 그대로 있어서 지분이 있는 박재근 교수, 뭐 방송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예, 유명하시죠.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학회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의 장. 예. 네. 그렇죠. 언론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죠. 예. 이분의 기술이 요 유비 머티리얼즈의 뭐 원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MP 슬러리 기술에 교수님이 갖고 있는 기술이다. 설립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설립 과정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2012년 12월에 설립을 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맥락이 어떤 맥락이냐면 여기 이제 이름이 유비 머티리얼즈인데 여기 당시에 이제 상장사, 지금은 상장이 이제 폐지된 유비 프리시전이라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2012년 초에 네. 한양대와 함께 이제 기술 협력, 이 텅스텐 슬러리에 관련된 기술 협력, 연구 개발 협력을 이제 하자고 맺게 됩니다. 산학협력이네요,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2012년 2월.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때 그렇게 했었고 연구 책임자가 당시 이제 박재근 교수셨고, 네. 뭐 이미 박재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유비 머티리얼즈 이제 지금도 주주로 계시는 박진영 교수, 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이제 산자부 산업부 장관을 하신 배공규 예. 전 장관. 예, 당시는 뭐 배공구 교수였고 네. 그쪽에 아주 뭐 기술을 좋은 뭐 기술을 가진 기술 개발을 한 뭐 교수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유비 프리시전이 이제 한양대와
기술 협력을 하자고 했고 연구 개발 기간이 1년이었고 그 당시 연구 책임자가 이제 박재근 교수였는데 거기 박재근 교수 외에도 박진영 교수라는 분과 백운규 교수도 같이 이제 연구단 이름에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백운구 교수까지는 당시 교수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네. 박진영 교수 같은 경우에는 네. 유비 머티리얼즈 지금 현재도 주주십니다. 근데 백 전 장관 얘기는 왜 한 거예요? 백 전 장관은 요 박재근, 박진영, 백운규 당시 이제 교수 요 분들이 함께 이제 논문도 내시고 슬러리에 대해서. 예. 그래서 같이 뭐 연구도 합동으로 많이 하시고 뭐 당시에 그러셨다. 2000년 그게 유비 프리시전과 협약 맺은 이후에? 아닙니다. 그 전입니다. 그 전에도.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유비 프리시전이 이제 박재근 교수와 이제 요거를 하는 이유는 당시에도 그 기술 백그라운드가 연구 있으니까. 결과로 있었으니까 2013년 1월에 네. 유비 프리시전은 자신들이 했던 뭐 관련된 당시 이제 텅스텐용 CMP 슬러리 관련 자산을 유비 머티리얼즈에 팝니다. 그때 유비 머티리얼즈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12년 초에 협력을 하고 협약을 맺고 연구 개발 기간은 1년 협약을 맺고 2012년 말에 유비 머티리얼즈가 설립이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자본금이 19억 원. 자본금을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그 다음 해에 유비 프리시전이 그동안 이제 뭐 연구해온 텅스텐용 CMP 슬러리에 대한 그 사업 자산을 유비 머티리얼즈로 그냥 팝니다. 21억 5천만 원에. 그렇습니다. 네. 그 21억 5천만 원과 유비 머티리얼즈가 최초 설립할 때 자본금이 19억 원과는 좀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유비 2억 머티리얼즈 5천 차이네요. 예. 예. 유비 머티리얼즈는 애초에 유비 프리시전으로부터 텅스텐용 슬러리 사업을 양수받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뒀던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12년 연말에 유비 머티리얼스 설립할 때 그 회사는 누구 거였습니까? 그거는 제가 뭐 확인은 할 수 없었는데 네. 작년까지 이제 그러니까 ENF에서 인수를 하기 전까지 최대 주주 20% 넘는 최대 주주로 박재근 교수가 계셨으니 아마도 설립 때도 박재근 교수가 최대 주주시지 않았을까. 자본금이 19억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증자를 어디서 받았을 거? 그건 뭐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좀 뭐. 그 뒤에 뭐 여러 번 뭐 증자를 받았고. 근데 설립 당시에 시드로 어떻게 좀 높은 밸류로 증자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그 19억 이렇게 가니까 예전에 마치 무슨 디스패치에 나온 그 무슨 빗썸 회장 얘기가 235억 어디서 난 돈인가 뭐 이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비 머티리얼스가 텅스텐 CMP 슬러리 기술을 확보를 하게 되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좀 길지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유비 머티리얼즈가 뭐 기술이 유비 프리시전으로 이전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박재근 교수가 팀이 원래 가지고 있던 대표적으로 박재근 교수께서 가지고 계셨던 기술이 유비 프리시전과 이제 연구를 통해서 유비 프리시전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갔다가 거기서 뭐 장비도 여러 대 샀죠. 그거를 다시 유비 머티리얼즈로 이렇게 가져갔으니 그냥 박재근 교수께서 처음부터 뭐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진짜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박재근 교수께서 그냥 뭐 다 설립을 하셨다, 혹은 뭐 다 준비도 하셨다라고 보는 게 뭐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이 회사가 SK하이닉스의 기술혁신 기업으로 선정됐던 당시에 제가 아까 백운규 전 장관 현 교수 한양대 교수 얘기를 한 거는 당시 그분이 장관할 때 기술혁신 기업이 됐거든요. 2018년 2018년입니까? 예.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건데 뭐 그 연구 같이 참여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니까 그때 되고 나서 들리는 얘기로는 어쨌든 뭔가 기술혁신 기업 되면 하이닉스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뭔가 기술이 상용화가 될 수 있게. 근데 그때도 파이프는 다 물려놨고 했는데 언제 매출이 나냐 뭐 안 나냐 했는데 매출이 계속 안 나오고 이래서 투자받은 돈 다 까먹고 좀 힘들다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ENF에서 만약에 증자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으니까요. 아, 그래요? 예. 매출이 없죠?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이제 4천만 원이었습니다. 4천만 원이요? 예. 그래서 그럼 ENF에서는 이렇게 공시도 안 하고 뭐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신사업 진출을 하는 뭐 지금 ENF 입장에서는 매출액이 4천억, 5천억 원대의 중견기업인데 네. 신사업으로 CMP 슬러리를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뭐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공시상인가요? 뭐, 아니, 어쨌든 타법인 출자한 거니까. 그게 자율공시예요, 그게? 자율이기 때문에 안 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제 또 규모가 크니까요. 매출이 뭐 4천억, 5천억 원 되는 회사라서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작년에 좀 뭐 재무적으로도 안 좋았고 매출적으로도 안 좋았고 매출이 없었으니까 재무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기술혁신 기업 2기 그 선정되고 나서부터 주성 엔지니어링인가요? 그 기업이 직접 출자를 하기도 예, 했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출자를 했습니다. 출자를 했, 그거 기술혁신 기업 되고 난 다음에 아. 메카로로부터는 금전 대여를 아마 10억인가 15억인가 예, 좀 예. 찾아봐야 알겠지만 10억입니까? 뭐 하여튼 뭐 그 정도 금액을 또 금전 대여를 받아서 했는데 그 돈은 이제 다 까먹고 없다. 결국 주인이 바뀌었군요. 저는 그럼 ENF 입장에서는 이걸 여기를 왜 왜 샀을까? 샀을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유비 머티리얼즈의 지분 상태를 뭐 좀 살펴보면 네. 여기가 이제 RCPS라고 하죠. 상한전환 우선주. 어쨌든 이제 우선주가 꽤 있었는데 그걸 다 보통주로 전환을 했습니다. 뭐 인수 전에 뭐 조건이었을 수도 있고 ENF 측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기업들 봤을 때 그 우선주를 보통주로 다 전환하는 경우는 상장 직전에 그렇게 보통 많이들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구상도 누가 외부에서 보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ENF 입장에서는 CMP 슬러리 신사업을 뭐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뭐 여기 SK 혁신기업이기도 하고 네. 선정이 됐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지 를 통해서 IPO를 뭐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렇게 누군가는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상황이면 기술 특례 어렵지 않겠습니까? 뭐. 근데 뭐 예. 근데 지금 유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ENF로 이제 인수가 되고 나서 올해의 6월까지 반기죠. 반기 매출은 한 4억 원 때까지. 아니 뭐 얘는 워낙 경영을 잘하는 회사니까 거기 들어가면 또 어떻게 잘 이렇게 만들어갖고 성과를 낼지 국산화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쪽도. 그렇습니다. 네. 예. 다른 나라 기업에서 좀 많이 사서 쓰니까 그렇죠. 뭐 이 정도 하죠.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다. 그렇습니다. 유비 예. 머티리얼스는 그게 또 꽃길로 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뭐 언제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만 쉬다 오겠습니다.